보면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마음속으로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손이 그냥 저절로 가서 먹게 돼요. 머리가 고장난 것 같아, 머리가. 맛있네.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막 먹고 머리로는 이제 이거 먹으면 살찌니까 그만 먹어야지 하는데 손이 자꾸 가서 막 먹다 보면 오늘 뭐 1 먹으면 내일 2 먹을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아침 식사로 샐러리, 당근 등 신선한 채소를 썰어서 먹고 있는 이은하 씨. 제가 워낙 진짜 짜고 매운 것만 좋아해서 한 끼 정도는 건강 식단으로 한번 바꿔보려고요. 당연히 살 빼려고 그러는 거죠. 다이어트. 이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빠질래나? 맛있게 먹어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건강 식단으로 준비했던 샐러드는 결국 반 접시도 다 못 먹고 포크로 가는 은하 씨. 아이고, 라면을 끓여옵니다. 라면 냄새에 다이어트 의지는 어느새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이 한 그릇 다 먹고 있는데요. 이 맛이지. 순식간에 사라진 라면 한 그릇. 벌써 아침 식사로 500kcal 추가됐습니다. 아유, 이제 남 없어. 아유. 아우, 이제 먹은 것 같아요. 이게 밥이지. 아유, 좋아라. 아우, 배부르니까 진짜 좋아. 배는 부른데 내 배는 어쩔 것이요. 응? 임신 8개월이네, 8개월. 아우, 큰일 났다. 3년 전만 해도 은하 씨는 보통 체형이었는데요. 제가 살이요, 총 한 35kg 정도 쪘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폭식을 많이 해가지고 살이 많이 쪘어요. 한 2달 사이에 또 살이 7kg 이상은 찐 것 같아요. 2달 사이에. 5년 전이거든요. 불과 5년 전. 불과 5년 전에는 리마인드 할 때 이쪽에서 그냥 정말 신랑 신부인 줄 알았대요. 또 남들이 보면 예뻤대요. 신랑도 예뻤다 그러고. 3년 전 갱년기가 오면서 불면증, 우울증과 함께 폭식하는 습관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너무 갑자기 살이 쪘다 이렇게 구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 건강 걱정을 많이 해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 너무 이제 고도 비만 아니냐. 무려 35kg이 늘면서 뱃살도 심각하게 많이 쪘습니다.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중년 여성들의 복부 비만율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우리 몸속 장기에 두껍게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뱃살과 옆구리, 몸통 주변에 울퉁불퉁하게 군살이 붙게 됩니다. 과도한 내장 지방은 몸속 장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뱃살은 몸 안에서 내장 지방과 염증을 만들고 각종 대사질환, 암, 치매, 돌연사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이 내장 지방의 염증 물질들은 혈액을 타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까지 영향을 미쳐서 심장을 막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갱년기 불면증에 잠을 못 이루고 홀린 듯 또 야식을 먹고 있는 은하 씨. 저녁 되면은 이렇게 갑자기 막 더 음식이 땡기고 많이 먹어요. 이렇게 배가 차도록 먹어야지만 잠이 온다는데요. 저도 알아요. 이렇게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문제지. 엄마 살 빼야 된다며. 짜게 좀 먹지 마.
그래도 또 맛있게 먹어야지. 간이 맞아야 맛있잖아, 고기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뿌리고 김치 또 사서 먹어야 맛있죠. 간이 안 되면 맛이 없어서 목으로 안 넘어가요. 3개월 전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환숙 씨. 이런 식습관 때문인지 또다시 체중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3개월 전에 봤을 때는 말랐다가 지금 봤을 때는 또 살쪄 보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요요 현상 없이 살이 안 쪘으면 좋겠어. 엄마의 마지막 다이어트가 되고 싶다, 이제. 엄마는 맨날 말만 하고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 이번에 이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저는 배하고 이 허리 둘레. 우리 옛날에 게임할 때 테트리스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씩 이렇게 내려와서 배에 착착 쌓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배에 살이 찌더라고요. 요요 현상으로 7kg이 다시 쪄버린 환숙 씨. 오늘도 다이어트를 위해 아파트 안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러닝머신을 채 3분도 걷지 못하고 금방 지쳐버리는데요. 아유, 힘들어.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유, 힘들어. 아유, 운동도 해먹기 힘드네. 운동도 못하고 간식으로 싸온 빵과 우유를 먹는 환숙 씨. 다이어트 전보다 음식을 향한 식탐이 더더욱 강해졌습니다. 아, 너무 달달하고 맛있네. 보면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마음속으로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손이 그냥 저절로 가서 먹게 돼요. 머리가 고장난 것 같아, 머리가. 맛있네. 환숙 씨는 20년 동안 많은 다이어트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감량 전보다 체중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 어렵죠. 옛날에는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덜 먹고 이러면 뭐 몸무게가 조금씩 줄었는데 지금은 저녁을 만약에 안 먹으면 아침엔 조금 내려갔다가 저녁 되면 다시 올라오고 빠지는 속도라든가 그램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거의 안 빠져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봐도. 요요로 더 많이 쌓이는 내장 지방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염증 때문인데요.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풍선이 지방세포고 그 안에 있는 구슬들이 염증이라고 할 때 보통 정상 크기의 지방세포 속 염증은 금방 터지면서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비만 지방세포 속 염증은 끝없이 나오면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혈관 속 혈액을 타고 떠돌면서 각종 질환들을 만들어냅니다. 복부 비만이 아닌 여성에 비해 복부 비만인 여성은 폐쇄성 관상동맥 질환을 무려 15%가량 더 앓고 있음을 진단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지속될 경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으로 이어져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계속되는 요요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까지 생긴 환숙 씨. 약을 먹고 매일같이 혈당을 체크하는데요. 약을 먹는데도 혈당 수치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당뇨 합병증이 올까 봐 다들 걱정이에요. 식구들이 당뇨 합병증이 올까 봐. 뭘 일만 있으면 살쪄서 당뇨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 구로구. 8월에 여름 휴가를 가는 이동순 씨. 휴가지에서 입을 새 옷을 사러 갔는데요. 이런저런 옷을 보더니 고민 끝에 마음에 드는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작을 것 같은데. 아, 이것도 괜찮아. 아, 이것도 이런 것도. 아, 이런 것도 시원해 보이고 좋긴 한데. 사장님, 이거는 혹시 없겠죠? 이거 혹시 제일 큰 치수가 뭐예요? 그거는 그 사이즈밖에 안 나와요. 이런다니까. 이쁜 거는 치수가 없더라고. 다른 옷도 골라보는데요. 예쁜 거는 많은데.
이런 것도 이것도 이쁘다. 옷을 골라도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선뜻 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데요. 매번 옷을 살 때마다 겪는 일입니다. 이거는 너무 작다. 이쁜 옷은 많은데.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올게요. 결국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는데요. 이쁜 옷은 많은데 휴가 가야 되는데 맞는 게 없어요. 사이즈 몇 입으시나요? 저 77 입었었는데 안 맞더라고요. 이게 너무 답답해서 옷을 입을 수가 없어갖고 살이 찌니까 88 입어요 지금. 속상한 마음에 각종 간식거리를 사온 동수 씨. 피자에 만두, 찐빵, 꽈배기까지 혼자 먹기엔 꽤 많은 양인데요. 많이 먹어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국도 먹고 떡도 먹고 뭐 면도 먹고. 다른 사람 한 2개 먹을 때 저 한 4개? 뭐 5개 이렇게 이 정도로 막 먹거든요.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들을 혼자서 다 먹어치우는 동순 씨.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막 먹고 머리로는 이제 이거 먹으면 살찌니까 그만 먹어야지 하는데 손이 자꾸 가서 막 먹다 보면 오늘 뭐 1 먹으면 내일 2 먹을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동순 씨는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이 고장난 상태처럼 보이는데요. 렙틴은 지방세포로부터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식욕을 억제해주고 에너지를 소비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렙틴 호르몬은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폭식과 과식을 반복하게 되면 렙틴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렙틴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 비만한 그룹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시작 전후의 혈중 렙틴 호르몬 수치를 비교해봤더니 렙틴 호르몬 농도가 높은 사람이 요요 현상을 쉽게 겪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동순 씨 잔뜩 먹고 나니 자신도 모르게 졸음이 밀려듭니다. 졸려. 몸이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어디 뭐 멀리 가기도 그렇고 운동하면 막 그 힘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미리 느끼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체중 감량과 함께 내장 지방 관리가 시급한 세 사람. 폭식, 요요, 식탐으로 비만의 늪에 빠진 세 사람.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체성분 검사와 함께 허리둘레도 체크했습니다. 뱃살이 고민인 세 사람. 모두 정상 기준치인 85cm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의심되는 세 사람의 체성분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검사를 했는데 세 분 다 검사 결과가 좋지가 않으세요. 일단 이은하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체중도 지금 높은데 그 중에서 체지방률이 48.3%나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만이 매우 심각하신 단계예요. 우리가 비만을 단계로 나눴을 때 지금 2단계 비만에 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박한수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BMI가 25 이상 26.3이고 체지방률이 31.3%여서 1단계 비만에 속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동수님도 BMI가 27.7에 체지방률이 36.9%예요. 이 정도도 우리가 1단계 비만이라고 부르는데 세 분 모두 지금 허리둘레가 높고 그리고 체지방률이 너무 높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세 분 모두 관리가 지금 시급하신 상태입니다. 충격적인 결과에 세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이번에는 복부 CT 촬영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먼저 은하 씨의 내장 지방 상태는 어떨까요? 이게 체지방 CT예요.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피하지방,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내장지방이에요. 이 피하지방은 우리가 면적이 20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4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면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은하님 같은 경우는 이 피하 지방이 635제곱센티미터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초고도 피하 지방 비만이신 거고 내장 지방은 우리가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면 심각한 거고 또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면 매우 심각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95제곱센티미터로 높게 나오셨어요. 은하 씨 복부 CT 결과 초고도 피하지방 비만과 고도 내장지방 비만 상태였습니다. 또한 고도 비만에 고혈압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대사질환의 위험도도 높은 상태였는데요. 그렇다면 환숙 씨의 내장지방 상태는 어떨까요? 체지방 CT를 찍은 건데 박한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288로 이 면적이 높은 상태이고 내장 지방도 106으로 지금 높으신 상태예요. 환숙 씨 복부 CT 결과 고도 피하지방 비만과 고도 내장지방 비만 상태였습니다. 환숙 씨는 비만에 당뇨병 진단이 나왔습니다. 역시 다른 대사질환의 위험도도 높았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순 씨의 내장지방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이동수님 같은 경우에는 409제곱센티미터로 높게 나오셨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제 내장 지방인데 지금 내장 지방이 138제곱센티미터로 나오셨어요. 이 피하 지방보다 지금 내장 지방이 더 단위 면적이 적은 것 같지만 이 내장 지방이 더 심각한 거예요. 동순 씨 복부 CT 결과 초고도 피하지방 비만과 고도 내장지방 비만 상태였습니다. 동순 씨 역시 비만의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대사질환의 위험도도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이 체중을 급격하게 빼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빼는 것이 중요하고 일주일에 3-4번 이상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셔서 체중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비만 합병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이어트가 시급한 세 사람. 살이 찌니까 무릎도 아프고 또 족저근막염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심한 운동은 못하고 이 뒤로 굽는 운동이 허벅지가 뒤로 당기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육을 지키면서 체지방을 빼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1시간 뒤로 걷기 운동 후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 은하 씨. 집으로 돌아와 체중을 체크해 보는데 그래도 조금 빠졌네? 그래도 조금 빠졌어요. 세상에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동순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점심 식사를 들고 오는 동순 씨. 어허, 달라진 식단이 눈에 띄는데요. 전에는 튀김 같은 거 밀가루 많이 먹었었는데 예, 그런 거 이제 좀 많이 줄이고 곤약면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어요. 달라진 동순 씨. 다이어트 결과가 기대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환숙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헬스장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는 환숙 씨.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 자전거를 타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조금밖에 못했는데 이제 30분 이상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력도 생기고 뱃살도 빼겠죠. 운동 후에도 음료수나 우유 대신 물을 먹고 있는데요. 자, 혈당을 체크해보는 환숙 씨. 혈당도 2주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세 사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2주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체성분 검사와 대사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또 내장 지방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복부 CT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은하 씨, 2주 동안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결과를 봤더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일단은 허리 둘레가 지난번에 104.5cm에서 지금 100cm로 2주 만에 4.5cm가 지금 줄어드신 상태고, 골격근량은 유지를 하시면서도 체지방량만 지금 1.2kg 정도가 빠지셨어요. 골격근은 유지하면서 체지방이 빠졌기 때문에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왼쪽 게 지난번이고 오른쪽 게 이번이에요. 내장 지방이 지난번에 면적이 195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내장 지방이 184로 빠지셨어요. 많이 빠지신 거예요. 면적이 10일이나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더 하시면 정상으로 들어오실 것 같아요. 와,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복부 CT 결과 은하 씨 2주 동안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체중도 2주 만에 무려 4.15kg 감량됐고 허리둘레, 체지방률, 혈압 모두 감소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환숙 씨는 어떨까요? 허리 둘레가 우리가 85cm 이하면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88cm였는데 지금 80cm예요. 정상이에요, 이제. 복부 비만 벗어나신 거고, 혈액 검사 결과를 봤더니 일단 당 조절이 잘 되셨던 것 같아요. 3개월 당화혈색소라고 3개월 동안에 평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떨어지진 않아요. 6.7에서 6.6으로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0.1 떨어진 게 적은 것 같지만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많이 떨어지신 거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도 지난번에 131로 높으셨어요. 근데 지금 115로 비만을 조절한 것만으로도, 체중을 조절한 것만으로도 LDL 콜레스테롤이 지금 많이 떨어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체지방 CT를 봤더니 지금 피하 지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면적이 288이었는데 지금 269로 많이 줄어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처럼만 관리 잘 하시면 다 정상으로 들어오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복부 CT 결과 환숙 씨도 2주 동안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체중도 3kg 감량됐고 허리둘레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체지방률, 당화 혈색소 모두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순 씨는 어떨까요? 일단 허리 둘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허리 둘레가 106cm에서 90.5cm로 많이 줄어들으셨어요. 좋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성지방도 지난번에 270에서 중성지방도 지금 197로 많이 줄어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시면 정상 들어가실 것 같아요. 체지방 CT를 볼게요. 이게 가장 궁금한 건데, 지난번에 내장지방이 면적이 그때 138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9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관리 잘 하시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극복하시고 앞으로 계속 건강한 삶 유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복부 CT 결과 동순 씨 2주 동안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체중도 2주 만에 4kg 감량, 허리둘레, 체지방률, 중성지방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2주 동안 세 분 모두 결과가 좋아지신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내장지방을 빼기가 어려운데 내장지방을 뺀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이 내장지방이 빠졌기 때문에 이 당뇨가 모두 좋아지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만 세 분 모두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삶 유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육량을 지키면서 체지방이 빠졌다니까 너무 좋고요. 많이 성공한 것 같아요. 씻어서 먹고 뭐 식사를 하면 몸에서 막 열이 나면서 땀이 막 많이 빠지는 기분상 그런지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체지방도 줄고 허리둘레도 줄고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좀 운동도 하고 노력 많이 해보려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비만과의 전쟁 중인데요. 2021년 기준 대한민국 남성 2명 중 1명, 여성 4명 중 1명이 비만인 상태입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체중이 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요요를 반복하면서 체중이 늘어가는 과정까지는 개인의 호르몬 문제, 체질 문제가 한 80% 작용을 하지만 그걸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체중을 줄여서 요요가 오지 않도록 유지한다는 것에는 너무나 속상하고 정직하게도 칼로리 조절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 비중이 50% 미만이 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저염식입니다. 소금량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만이 비만을 예방하고 또 비만이 됐다 할지라도 그걸 치료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다이어트. 최근 10년간 비만 인구는 8%나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포천. 이곳에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체중과 뱃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선희 씨인데요. 딸과 함께 운동을 나온 선희 씨. 빨리 와. 힘들어. 몸이 무겁다 보니 빨리 지칩니다. 엄마가 여기 잠깐 앉아 쉴게. 이리 와. 아우 힘들어. 왜?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못 걸어? 힘들어서 다리도 아프고. 얼마 전에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운동은 해야 하는데 움직이기가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래 들어서 살이 좀 더 찌고 나니까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네요. 아 맛있겠다. 운동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른 선희 씨. 먹고 싶은 빵을 잔뜩 골랐습니다. 너 이거 먹어. 와. 엄마는 이거 먹을 거야. 어?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야. 어이구, 생크림이 잔뜩 들어간 달달한 빵을 먹는 선희 씨. 운동할 때는 볼 수 없었던 밝은 모습인데요. 약 올려. 혈당도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배고파서 조금만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좀 이렇게 우울한 기분도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또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배가 불러도 빵이 계속 들어간다는 선희 씨. 식욕을 자제하기가 힘듭니다. 배고픔과 식욕, 포만감을 조절하는 게 개인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머릿속으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저염식, 칼로리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호르몬 시스템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담배를 끊는 일보다 탄수화물을 끊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울 만큼 중독성도 강하고요. 비만은 그 자체가 병일 뿐입니다. 자,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뱃살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재봐줘. 응? 빵을 먹고 걱정이 된 선희 씨. 허리둘레를 한번 재보는데요. 허리둘레가 115cm, 무려 45인치입니다. 뱃살 때문에 옷 입기도 쉽지가 않다는데요. 이것도 그렇고, 자, 이것도 그렇고. 죄다 이렇게 펑퍼짐하지만 원피스로 주로 많이 입거든요. 온통 라지 사이즈 원피스들입니다. 마음이 좋을 리는 없죠. 살이 안 빠지니까. 안 빠져요. 너무 잘 안 빠져요. 운동으로 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안 먹어도 살은 안 빠지고, 진짜 요즘 말로 하면 물만 먹어도 살 찌는, 딱 상황이거든요. 사실 선희 씨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3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15kg은 덜 나갔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해마다 살이 찌고 있다는데요. 보통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감소를 하는데요. 근육량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먹더라도 더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젊을 때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이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전과 같이 먹어도 더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지 살이 빠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45세에서 64세 여성의 61.4%는 참 혈당 재봐야지. 복부 비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식후 혈당을 재보는 선희 씨.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데도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선희 씨 이대로 괜찮을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게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남들이 먹는 거를 똑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식단 관리도 좀 덜 되고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서울시 금천구. 샤샤 다녔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들어오는 연윤주 씨. 저희 12개월 된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쁘게. 작년에 딸을 출산한 윤주 씨. 아이 낳고 1년이 지나도록 10kg 넘게 빠지지 않는 살이 고민이라는데요. 살은 30대 한 초중반부터 쭉 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배만 막 이러니까 임신한 배도 아니고 진짜 뭐 안에 뭐 내장이 터져서 뭐 이렇게 부어 올랐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니까는 운동하는데 이제 무리가 오는 거예요. 허리에 무리가 오고 무릎에 무리가 와가지고 좌절하고 그러면 집에서만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거를 되게 반복했어요. 20대에는 지금보다 20kg은 덜 나갔었다는 윤주 씨. 40대가 된 지금은 살이 도무지 빠지지 않아 고민이랍니다. 젊었을 때는 잘 빠졌죠. 움직이기만 해도 그냥 2, 3kg 쿡쿡 빠졌는데 요새는 뭐 열심히 맘 먹게 하면 뭐예요? 안 빠지는데. 이게 나이살이 참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윤주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뱃살입니다. 97. 정상 기준인 85cm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38인치면 남자도 38인치는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와, 28을 입었었는데 그럼 제가 지금 바지가 38을 입는다는 진짜 이만큼을 더 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무슨 수로 더 빼? 이게 나이살인가 봐요. 운동을 하고 적게 먹어도 뱃살은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더라도 소비되지 못한 에너지와 지방, 탄수화물은 복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똑같은 내장 지방, 똑같은 피하 지방이라 할지라도 그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우리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드는 거고요. 반복되는 염증 상태로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똑같은 면역 전달 체계 물질들이 나오는데 우리 몸을 파괴하는 물질들이 더 많이 나와요. 비만도가 높고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늦은 저녁 떡볶이를 끓입니다. 맵고 짜고를 자극적인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러니까 왜 매운 거 먹어서 스트레스 푼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아하, 맵고 짠 떡볶이로 식사를 대신하는데요. 아이고, 한 숟가락 남겼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남긴 밥에 떡볶이, 고기까지 이렇게 대충 분식으로 한 끼를 때우는데요. 육아로 바빠 이렇게 늦은 저녁에 몰아서 첫 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조금 남았는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쌀값도 비싼데.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좀 살찔 것 같고 하는데 언젠가 이 습관 저도 버려야죠. 자, 신나게 배를 채운 윤주 씨. 마지막이다. 좀 해야겠다. 폭식을 하고 나니 찾아오는 졸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쉬게 된다는데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어렸었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후회되죠. 여러 가지로. 체중 증가에 복부 비만까지 관리가 시급한 두 사람. 병원을 찾았습니다. 체성분 검사와 대사질환 확인을 위한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뱃살이 고민인 두 사람 모두 정상 기준치인 85cm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 복부 CT 촬영도 함께 실시했는데요. 먼저 선희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래서 체지방률을 봤더니 38% 이상이면은 고도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39.7%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대에서 기초대사량이 1700 정도는 되셔야 되는데 기초대사량도 지금 1500 정도로 낮은 상태예요. 복부 비만 CT를 볼 건데 이 CT를 보시면 녹색은 피하지방이고 이 빨간색은 내장지방이에요. 피하지방은 우리가 보통 200 이상이면 고도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400 이상이면 초고도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면적이 381이세요. 381이면은 지금 고도로 피하지방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장지방은 300 이상일 때 초고도 내장지방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위 면적이 132로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고도로 내장지방 비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을 봤을 때도 249로 높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3개월 당화혈색소를 봤을 때 6.5는 돼야 되는데 지금 7.8로 3개월 당화혈색소가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도 지금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선희 씨 복부 CT 결과 고도 피하지방 비만과 고도 내장지방 비만 상태였습니다. 또한 고도 비만에 당뇨병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40이 넘은 중년 여성의 나이살이 가져오는 지방은 내장지방으로 축적되기가 쉬운데,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걷기나 줄넘기, 자전거와 같이 바로 실천이 가능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장지방 관리와 다이어트가 필요한 두 사람. 공원에 비치된 훌라후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뱃살을 줄이기 위해 훌라후프 운동을 시작해 보는데요. 이겨내야 돼. 무겁지만 지압까지 되는 훌라후프입니다. 좋기는 해요. 이 아픈 자극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햇살 맞으면서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니까 좀 아프고 힘들어도 운동하는데 진짜 희열을 느끼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이구, 이번엔 윗몸 일으키기에까지 도전. 윗몸 일으키기는 뱃살 빼기는 물론 매일 꾸준히 할 경우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이구, 어느새 얼굴에 땀이 줄줄 나네요. 예전에는 진짜 사우나를 가더라도 땀 한 방울이 안 났거든요. 어디가 열렸는지 이제는 이제 운동하면 나 운동했어 라고 이제 몸에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보람이 있어요. 우와, 저 93이에요. 저 처음에 병원에서 찍었을 때 97 나왔었잖아요. 많이 줄었어. 위. 허리둘레가 무려 4cm나 줄어들었습니다. 내장지방과 피하지방도 얼마나 줄어들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선희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선희 씨 역시 운동 삼매경에 빠졌는데요. 스쿼트 머신을 이용해 하체 근력 운동 중이었습니다. 허벅지 살이 빠지면서 근육이 생기니까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겠죠. 힘은 든데 조금씩 좀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나이대보다 낮은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자. 그리고 식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주 먹던 빵 대신 청국장에 나물 반찬을 챙겨 먹고 있었는데요. 인스턴트에 길들여졌었는데 다시 또 먹으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콩, 두부, 청국장 같은 단백질 음식 위주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허리둘레를 한번 재보는 선희 씨. 117cm에서 109cm로 무려 8cm나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와, 2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줄을 수가 있을까요? 와. 과연 두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체성분 검사와 대사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선희 씨,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허리 둘레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난번에 117cm로 많이 높은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103cm. 많이 줄으셨어요. 어떻게 2주 만에 14cm가 줄었네요.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많이 좋아지셔서 놀랐는데 혈당이 249에서 103으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3개월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2주 만에 7.8에서 7.6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0.2 떨어진 게 작은 수치인 것 같지만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게 보이거든요. 관리 잘하신 것 같아요. 체성분 CT 검사를 보도록 할게요. 이 오른쪽 게 이번에 찍은 CT인데 내장 지방이 특히 많이 줄어드셨어요. 지난번 수치가 132제곱cm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장 지방이 110으로 되셨어요. 정말 잘하셨고 복부 비만은 계속 꾸준히 관리하시는 거라서 이번이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시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다 좋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관리 잘하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복부 CT 결과 선희 씨 2주 동안 내장 지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체중도 4kg이나 감량됐고 특히 허리둘레는 무려 14cm, 약 5.5인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윤주 씨입니다. 제가 결과 보니까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보시면 2주 동안에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78.1kg에서 75.3kg로 거의 3kg가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체지방량이 33.2kg에서 31.8kg 많이 빠지셨고 이게 지난번 거고 이게 이번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551에서 530으로 피하 지방이 줄었어요. 그리고 특히 내장 지방이 빼기가 어려운데 내장 지방도 116에서 104까지 줄었어요. 내장 지방의 정상 수치가 10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빼시면 돼요. 우와.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거여서 앞으로 지금처럼만 관리 잘 하시면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나네요. 열심히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복부 CT 결과 윤주 씨 2주 동안 내장 지방이 정상에 가깝게 감소했습니다. 체중은 2.8kg 감량됐고 무엇보다 허리둘레가 5.5cm나 줄어들었는데요. 두 분 모두 2주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2주 동안 체중이 많이 빠지셨고 특히 허리 둘레가 많이 빠지게 됐는데 지금처럼만 노력을 하시면 앞으로도 더
정상 수치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복부 비만 중에서도 특히 내장 지방이 더 많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내장 지방이 빠지게 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조절이 잘 될 수 있게 되는데, 두 분의 결과에서도 봤던 것처럼 세 가지 질환들이 모두 관리가 잘 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관리를 잘 하시면 앞으로 이러한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은 좀 그래도 좋네요. 저번에보다 혈당 관리도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좀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모로실 먹으면서 같이 더 건강해진 기분을 느끼면서 그래야 우리 애기들하고 신나게 몸으로 잘 놀아주고 할 테니까 네, 열심히 먹고 운동해 보겠습니다.